안녕하세요, 드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려본 초안으로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초안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스케치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해서 형태를 그리면 형태를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자로 재서 정확하게 맞춘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맞춰서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형태가 조금 틀린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크게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꼭 반드시 이렇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형태 뜨는 게 너무 힘드시면은 자료에 있는 걸 활용하셔가지고 대고 그리시거나 일반 종이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이의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이 한 칸이 여기보다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를 맞춘 상태에서 스케치가 그려지는 종이와 에스키스 사이즈를 대략 맞추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선 자체가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좀 귀찮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는 사람은요, 사진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기억하시고 융통성 있게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형태선을 조금 연하게 지어 놓을게요. 요거는 302번입니다. 302번으로 대강 이 형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칠해줍니다. 조금 살살 칠해가지고 다른 색이 이 사이사이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살살 칠해줄게요. 다른 색깔도 또 덧칠을 해줄 거여서 302번. 이거는 305번입니다. 여기는 조금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좀 칠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쵸? 똑같이 그리진 않지만 약간 이 부분은 명암을 살짝 반영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살살 이렇게 섞이게
이쪽 부분이 살짝 어둡죠? 흰색으로 244번으로 밝은 데를 조금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이 범위는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36번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과 꼭지를 그려주고요. 이 테두리를 한번 싹 그려보려고 해요, 저는. 그리고 아까 썼던 요거로 이렇게 (302번으로) 조금 더 칠해주려고요. 여기 칠했던 302번으로 조금 다시 살살살살 올려가지고 여기 사이사이를 조금만 더 메꿔 주려고요. 이런 데도 한번 덧칠을 해서 얘가 자연스럽게 조금 진미겨지면서 색이 좀 눌러지게 이렇게. 이 테두리를 대체 왜 그리는 거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저의 방식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꼭 저랑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302번으로) 계속 칠해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깔끔하게 칠하는데 집착을 하다 보면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좀 튀어나가든 말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저는 칠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얘네들을 약간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덧칠을 해주고 있어요. (287번인데요) 약간 이런 색깔을 조금 자유롭게 칠하고 싶거든요. 조금씩 마치 약간 인상파 그림처럼 좀 자유롭게 이 색을 좀 회화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살살 잡고 칠해주세요. 얘가 좀 넘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우리 너무 닫힌 방식으로 좀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245번이에요) 그림자, 약간 푸르스름한 그림자가 왠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색을 골랐어요.
여기에 썼던 236번을 조금씩 칠해 주려고요.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면서도 그 위에 다시 245번을 덧칠을 해서 이렇게 이 그림은요, 명암을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을 해가지고 입체감을 살리고 싶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여기에 있는 색채를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다시 305번으로 여기를 또 잡아줍니다. 여기 또 해주고요. 어떤 표현이든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은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은 생략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아까 여기 사용했던 287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저는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너무 입체감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아까 사용했던 236번 그리고 302번으로 다시 한번 또 싹 올려줍니다. 여기가 얘가 좀 튀어나오고 좀 눌리고 해도 딱히 저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게 또 회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묻는 게. 뒤에 있는 사과도 마저 해줄게요. 지금 이 빨간 사과 두 개를 빨간 사과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같은 색으로 통일할지 지금 약간 고민이에요. 305번으로 살짝 잡아주고, 음, 187번.
근데 이 베이비 블루 색상이 지금 여기 올라갔기 때문에 또 요런 오묘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흰색으로 하이라이트 좀 밝은데 찍어줄게요. 이게 여기 사진 자료에는 사과 두 개는 빨간색 사과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초록색 사과로 하고 싶어졌어요. 305번으로 저는 이렇게 모든 사과를 다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빨간색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305번으로 여기도 236번으로 이 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302번. 조금 자연스러워지게 약간 짓이겨주세요. (287번으로) 이걸로 정확히 어디를 칠해주는 거냐면요. 특별히 정해진 데가 없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 색상을 다채롭게 보이고 싶어서 이런 걸 칠해주는 거거든요. 뜨문뜨문 이렇게 군데군데 올려서 이 색상이 조금 다양해 보이게. 여기는 흰색으로 살짝 하이라이트. 진한색 위에 연한 파란색이 올라가는 이 느낌이 또 묘해서 좋아요.
여기도 똑같이 (236번으로) 여기도 살짝 칠해주고 다시 245번으로 좀 눌러줘요. (236번으로) 테두리를 사진상으로는 나무 그릇인데 바닥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밝게 하려고 해요. 245번을 이렇게 조금 겹쳐서 올려주세요. 이거는 318번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318번으로) 안쪽을 살짝 연하게 해서 (273번으로) 여기를 덧칠을 해줍니다. 같은 색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318번으로) 조금 이렇게 명암 넣어주려고요. 색깔을 연결을 해주고 싶어서 조금씩만 바닥에 천은 여기에 썼던 287번으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밝은 색깔 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책상을 어둡게 하려고 해요. 얼마든지 다른 색으로 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림은.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그림자 그리고 245번으로 위에 덧칠을 해서 원저주륜 요거랑 같은 톤으로
273번으로 얘네를 눌러주세요. 여기 이 바닥에 자유롭게 이런 색도 같이 올라가면은 아주 회화적인 분위기가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빗으로 인한 명암관계, 어떤 양감의 표현보다는 조금 색채의 그런 오묘한 조화를 보여주는데 조금 더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색법이 뭐 정답은 아니고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제안한 색으로 한번 같이 칠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또 쓰면 잘 어울리겠다 싶은 색상이 떠오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호하는 색으로 한번 조금 덧칠도 더 해보고 그러면서 주관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의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 약간 계속 보다 보니까 붉은 계열이 없잖아요. 이 배경에 핑크색 계열을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색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계획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초안은 있으나 또 이제 그리는 거는 그때그때의 느낌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런 거 여기 썼던 색 꼭 붓터치처럼 이렇게 지금 칠한 색은 273번입니다. 이 색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냥 흰색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그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20번인데요. 약간 이렇게 무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줄무늬.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밝은 색을 덧칠을 해서 조금 자연스러워지게. 그리고 237번으로 여기 이렇게 책상을 (253번으로) 살짝 섞어서 딱 한 색만 이렇게 딱 바른다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색을 조금씩 레이어링. 이거는 313번인데 이렇게 253번을 요 위에다가 살짝 같이 칠해주고 더 밝은 색도 같이 올려줘요. 이 앞쪽에도 똑같이
237번으로 먼저 깔아주고 그리고 253번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을 계속 올려주는 이유가 조금 한 색깔로 딱 보이지 않고 사과에 표현된 느낌처럼 색상을 다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색을 얹어서 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13번으로 (249번인데) 뒤쪽을 조금 이걸로 눌러주려고요. 여기에 썼던 색도 좀 이렇게 올려줄게요. 137번 다시 눌러줘요. 얘를 여기도 외곽의 형태를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책상 뒤에 이 벽은 초안을 그릴 때 특별한 걸 계획을 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계획은 하되 그 계획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계획 변경이나 우연적인 표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작업 스타일도 있고 저처럼 계획은 하되 뭐 수시로 변경, 추가하는 스타일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무계획하고 우연적인 표현에 더 많이 의존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한번 취향을 반영해서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에 의자를 놓고 이쪽에는 약간 문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선택이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318번이에요. 318번으로 이 부분을 깔아주고 이 위에 다른 색을 얹어보려고 해요. 이 밑색이 살짝 비치면서 그냥 칠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288번으로) 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쪽은 247번
230번으로 겹쳐서 칠해줄게요. (236번으로) 네, 310번으로 이렇게 대략 칠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칠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벽으로 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그림은 되게 자유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취향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다 보면은 난 저렇게 하기 싫은데, 그게 싫은 게 취향이거든요. 오히려 좋은 거를 발견하는 게 어렵다면 싫어하는 거를 발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249번으로 이렇게 여기 밝은데 이렇게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하고 밝은 색을 이렇게 칠해주면은 이것도 오일 파스텔만이 낼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조금 더 노란기를 넣고 싶어가지고 243번. 회화적인 분위기를 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쓴 색을 주변에다가 묻혀주는 거. 여기다가도 조금 밝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칠해줘 봤습니다. 다시 여기에 썼던 색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색이 좀 섞이게. 요거는 255번인데요. 이 천이 조금 하얘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해서 조금씩 칠해보려고 해요. 막상 이런 색을 넣어줬는데 생각보다 좀 하얘 보여서 이런 색을 조금 더 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색깔 한번 칠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3번으로 다시 조금 눌러줘야죠. (287번) 요런 데 썼던 색
이렇게 뭔가 색을 칠하고 다시 밝은 색으로 조금 눌러주는 이런 느낌이 이 오일 파스텔만 낼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오일 파스텔로 아주 똑띠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러프한 맛을 살려서 그리는 게 훨씬 이 재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요런저런 색을 발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흰 천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다른 색깔로 조금 시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사과가 있는 정물화를 완성해 봤습니다. 이 뒤쪽 배경은 취향대로 한번 구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들어가세요.